1966년, 일본에 기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한 사고도 없었는데 출생아 수가 급락한 겁니다. 그래프로 보면 마치 도끼 자국처럼 깊게 파인 모습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7세기) 초 일본의 에도 시대, 오시치라는 소녀가 도쿄에 큰 불을 질렀습니다. 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도쿄 전역을 삼키고 10만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가부키로도 만들어진 이 이야기의 주인공 오시치가 불을 지른 이유는 놀라웠습니다. 집에 불이 나면 짝사랑하는 그이가 나를 구하러 올 것 같았다. 오시치는 결국 화형당했습니다. 방화범 오시치는 병오년생이었습니다. 음양오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행은 우주를 구성하는 5가지 기운, 즉 나무, 불, 흙, 쇠, 물을 가리키는데 병오년은 공교롭게도 불과 불의 기운이 겹치는 해였습니다. 병오년에 태어난 오시치가 불을 질렀고 화형으로 생을 마감한 겁니다. 이후 일본에는 이런 미신이 생겼습니다. 병오년생 여자는 팔자가 사납다. 1966년도 병오년이었습니다. 병오년생 아이의 팔자를 걱정한 부부들은 아이를 갖지 않거나 심지어 낙태를 하기도 했습니다. 급락한 출생률은 결국 미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미신은 개인의 징크스 수준을 넘어서 한 나라의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사회 현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점술시장 규모를 4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미신에 매달리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인간은 불확실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으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죠. 눈앞의 현실이 불안하고 괴로울수록 인간은 미신을 만들어 지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규칙만 지키면 안전하게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걸프전 당시 미사일 폭격이 많았던 지역의 사람들은 안전했던 지역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미신을 믿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 왼발 먼저 내딛어야 한다. 사담 후세인의 사진을 보면 안 되고 보더라도 눈이 마주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전쟁이라는 엄혹한 현실 앞에 나약한 민간인은 일종의 의식을 만들어 매일같이 지키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신을 버틸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미신을 가장 많이 가진 직업은 어부와 군인이라고 합니다. 일터에 크고 작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보니 수많은 미신을 만들고 지켜나가며 위험을 통제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얻는 겁니다. 생선을 뒤집어 먹었다고 배가 뒤집어질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고 지킴으로써 어부들은 길고 긴 항해가 안전하게 끝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겁니다. 법칙을 찾으려는 인간의 습성은 인류의 생존에 큰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붉은색 버섯을 먹었더니 배탈이 나더라. 바람이 이쪽으로 불 때는 밀물이 밀려오니 피해야 한다. 같이 말이죠. 과학이 발달하기 전 미신은 인간이 거대한 자연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문제는 인과관계를 혼동해서 우연을 조건으로 삼아 맹신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스키너의 비둘기 실험입니다.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굶주린 비둘기들을 새장에 넣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먹이를 공급했습니다. 다음 먹이가 들어올 때까지 비둘기들은 다양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새장 안을 돌아다니는 비둘기, 새장의 모서리를 쪼아대는 비둘기, 날갯짓을 하는 비둘기. 다음 먹이가 들어왔을 때 비둘기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이 행동을 했더니 먹이를 주는구나. 심리학자 스키너는 이 실험을 미신을 믿는 비둘기 실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인간이 미신을 믿는 과정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먹이는 비둘기들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때가 되면 공급되는데 우연히 했던 행동을 먹이를 주는 조건으로 오해했다는 거죠. 우연이 그저 우연일 뿐이라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미신에 맞고 우리 입맛에 맞는 사건만 기억하고 싶은 것이죠. 수많은 사건 중 자신의 믿음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성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높이로 양말을 맞춰야 하고 의자 앞에는 차가운 물병과 미지근한 물병이 함께 놓여 있어야 한다. 이때 상표는 꼭 코트 쪽으로 향하게 둔다. 서브는 반드시 7개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해야 한다. 빠른 발과 강한 정신력으로 유명한 테니스 선수 나달이 경기에서 꼭 지키는 징크스는 1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물병의 상표가 코트 바깥쪽을 향하고 있었다면 나달은 패배했을까요? 징크스를 다 지키고도 패배한 날, 나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나달은 그런 날조차도 스스로 세워둔 의식을 제대로 치러내지 못해서 그렇다며 자신이 원하는 결과만 선택적으로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미신에 매달리는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을 기회로 삼는 거죠. 거짓말도 참 스펙타클합니다. 어떤 사기꾼은 야생 여우를 태운 가루로 굿을 하면 피해자의 부동산이 3개월 안에 팔릴 거라며 돈을 뜯어냈습니다. 지인을 재력가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에게 접근시켜 정말 부동산을 살 것처럼 연기했다고 하니 아주 악질적입니다. 또 어떤 사기꾼은 피해자에게 귀신이 붙었다고 그 부모를 속였습니다. 능력도 자격도 없으면서 치료를 핑계로 피해자의 피를 뽑고 소다를 먹이는 등 비합리적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했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정말이지 끔찍하고 슬픈 일입니다. 철학자들의 왕이자 신학으로부터 철학을 구해낸 철학의 그리스도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모든 환경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거나 지속적으로 행운이 따라준다면 인간은 결코 미신의 희생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구독자 여러분이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의심하기를 바랍니다. 날갯짓을 했더니 먹이가 나오는구나 하고 편하게 믿어버리는 비둘기와 달리 더 많은 의심과 더 많은 고민으로 정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1966년생 일본 여성들이요? 팔자 좋게 잘 살고 있답니다.